여러분들은 혈당 조절 잘하고 계신가요? 통계를 보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제일 높았던 당화혈색소 수치는 11.3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니 6.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기 전까지 당화혈색소 수치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며 차이가 심했었는데요. 이렇게 혈당 수치에 기복이 심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혈당을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당뇨여도 건강한 사람들은 사소하지만 확실히 뭔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아차리고 저도 똑같이 해보고 나니 혈당이 점점 좋아지고 몸이 훨씬 건강해진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당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사소한 습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당뇨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당뇨를 마라톤에 비유하시곤 합니다. 지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달리다 보면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점차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뇨 마라톤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건강한 당뇨인은 반드시 지키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혈당을 가진 사람의 습관.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혈당이 상승할 수도 있으며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불안정하게 하여 기관 및 혈압 상승 등 자기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키지 않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식욕을 촉진하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코티졸 호르몬이 발생하고 이 호르몬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주는 악영향은 굉장히 많아 잘 관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혈당 관리를 잘하시는 당뇨인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아주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풀어내는지 물어보니 자신만의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은 전문 심리상담가 분들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알아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생각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도록이면 몸을 움직여 주어 생각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걷기, 러닝, 축구 이런 걸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움직임에 집중을 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땐 가벼운 산책을 해보시면 스트레스와 혈당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강한 혈당을 가진 사람의 습관.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건강한 혈당을 오래 유지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을 매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생각보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규칙적인 생활은 몸의 기능을 관할하는 생체 리듬과 연계되어 최근 의학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체 리듬은 체내 내분비 기능과 대사 활동을 주재하여 신체 기능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처럼 규칙적인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만약 반대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식사 시간도 엉망이고 운동도 했다가 안 했다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도 불규칙해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매일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혈당 조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획은 짜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인데 운동만 규칙적으로 해도 식사와 수면까지 규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달력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운동 계획을 날짜별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 그 날마다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줘도 수면 시간,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인은 식후 운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운동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식사 시간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수면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가서 제 시간에 누우면
수면 시간도 일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달력 하나에 운동한 날을 체크만 해줘도 식사와 수면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불규칙적인 생활로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시면 규칙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혈당을 갖는 습관 세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식단을 변경하고 혈당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쌀밥 대신 잡곡밥, 현미밥으로 일반 음료수 대신 제로 음료수, 과자 대신 견과류, 이런 식으로만 바꿔도 혈당은 점차 좋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꾸로 식사법을 굉장히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꾸로 식사법을 꾸준히 해보니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나 거꾸로 식사법은 외식을 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을 할 땐 나쁜 음식을 주로 먹게 되는데 채소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단 관리, 말은 쉬운데 못 먹는다는 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음식을 참고 안 먹는 절제력 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 역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당뇨에 걸리고 다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리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려고 해도 막상 먹다 보면 하나만 더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음식을 참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2주 뒤에 먹자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도 들면서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매번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만 소개해드리지만 사실 저는 너무 안 먹는 것보단 날을 정해서 적당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자는 마인드입니다. 가끔씩은 드시고 싶으신 걸 적당히 드시면서 꼭 운동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당뇨여도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세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신체적인 활동을 추천드리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방법으로는 달력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단 관리는 필수이며 못 먹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것은 2주에 한 번씩 적당히 드시고요. 드신 후에는 꼭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혈당을 위한 습관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